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께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기 전이나 진료를 받으신 후에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드시면 몸속 탁한 기운을 말끔히 정화해주고 건강 회복을 도와주는 놀라운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매우 친숙한 것이지만 그 숨겨진 정화의 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의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이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왜 특별한 날에 이 음식을 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정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음식이 예로부터 어떻게 여겨져 왔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이 음식을 끓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양 보충을 위해서가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몸에 들어온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죠.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이 음식을 해독청혈지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독을 풀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음식을 해중지보라고 불렀고 바닷속 보물이라는 의미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궁중에서는 임금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실 때나 큰 행사 후에 반드시 이 음식을 드시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례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음식을 정화의 식품으로 여겨서 새해 첫날이나 중요한 의식 전후에 반드시 섭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들이 이 음식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현대에 와서도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집에서 생일날 아침에 이 음식을 끓여 드시는 것도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1년 동안 쌓인 탁기를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죠. 병원에서도 수술 후 환자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이는 의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음식의 색깔을 보시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동양 철학에서 이런 색은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보강하고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검은색 계열의 음식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몸속의 화기를 진정시키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음식의 독특한 미끈미끈한 질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액질 성분은 우리 몸의 독소를 감싸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디톡스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음식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의 중금속이나 방사능 물질까지도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환경 독소를 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은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혈액의 질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탁한 기운이 머물 수 없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음식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해진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이 음식은 1년 내내 드실 수 있지만 특히 환절기나 몸의 변화가 있을 때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난 후 며칠간 꾸준히 드시면 몸속의 탁기가 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특징을 가진 음식은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국물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역국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역을 제대로 불리는 것입니다. 마른 미역을 찬물에 30분 정도 충분히 불려서 미역이 가진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우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물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미역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역을 볶을 때는 참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참깨의 기름은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드시기도 편합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고 끓이시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마나 멸치로 육수를 내셔도 충분합니다.
끓이는 시간도 중요한데 너무 오래 끓이면 미역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센 불로 끓기 시작해서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1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은 소금으로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화학조미료나 인공조미료를 넣으면 미역이 가진 자연스러운 정화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을 조금 넣어주시면 항균 효과도 더해지고 미역의 비린 맛도 줄어들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중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이때 미역국을 드시면 정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료 3일 전부터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셔보세요. 몸의 컨디션이 좋아져서 진료도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료를 받고 나신 후에는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약물이나 검사로 인해 몸에 들어온 각종 화학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빠른 회복을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 무나 배추 같은 흰색 채소들은 미역의 정화 작용을 도와주고 현미밥이나 보리밥 같은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섬유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것들도 있는데 미역국을 드실 때는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도와주는 미역국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또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역의 요오드 함량이 높아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체질별로 보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미역국을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뜨거울 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보관할 때는 하루 분량씩만 만들어서 당일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많이 끓이셨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2에서 3일 이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데워 드실 때는 팔팔 끓여서 드시지 마시고 살짝 따뜻할 정도로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음식의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조상들의 음식 지혜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역국이 단순히 맛있는 국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화와 치유를 위한 완벽한 처방전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미역국을 드시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치료와 함께 우리 전통의 음식 지혜를 함께 활용하신다면 더욱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미역국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편안하게 만드신다면 그런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미역국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